약간 이렇게 돌아봐 주세요. 네, 이 정도로. 집안 대표니까 네. 장지현 선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은 선생하고 관계 그것만 예를 들면 여은 선생 몇 대 손으로 뭐 상주에서 태어났다 이런 정도 말씀하시죠. 여은 선생이 잘 모르잖아요. 저희는 우리는 알지만. 네. 그리고 그 정도 얘기를 네, 좀 하고 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내가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이 기념관에 대해서는 여기서 근무하고 계시다고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여쭤볼 생각이었거든요. 예. 여은 선생께서는 그 네. 인란 전으로 병자호론까지 사실까. 저기 가면 그 전시실 같은 거 있으니까 혹시 네. 좀 보시면. 우리 뭐 보통 이쪽은 뭐 태계학과 관련된다 하는데 태계학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남명학과도 이쪽은 관련되고 남명처럼 칼과 방울을 차고 다니셨다. 그런 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 후손들 가운데는 진주로도 혼인을 많이 해요. 진양하시더리야 평만조시더라고 그런 그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 이암 선생이 뭐 마산으로 가신 것도 그런 그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은 선생의 12대 손 되시는 분이시죠. 요 뭐 지역이 이제 우리 인동장 시들이 여기가 인동입니다. 인동장 시들이 이제 관상이라 하죠. 그 진주가 뭐 하시들이 뭐 관양이고 강시들이 관양이고 하듯이 여기 관양. 여은 선생 자, 이암 선생은 잘 아시다시피 상주에서 태어나셨지만 곧 이제 여기는 모든 학문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요 강을 두고 있는 이 지역 당대도 그 당시에 우리들이 이제 대경청나게 잘 살았기 때문에 당대 뭐 삼남의 3대 부호에 속했으니까 많은 학문 저술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서로 공부하면서 과학과 또 나아가서는 이제 신학문을 이제 접하시는 이암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지역이 이제 특색인 게 낙동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강이 중요한 고속도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사상과 물자의 교통로가 이제 바로 여기 때문에 아주 이제 사고가 이제 절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문의 특징이고 신학문도 빨리 받아들였고 또 자본주의도 빨리 받아들였고 은행 우리 유명한 한정 이런 게 다 이제 우리가 출발 집안에서 출발. 그 당시에는 이제 신식민지 근대화에 앞장섰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또는 또 달리 해석하자면 자치론 무장투쟁보다는 이제 자치론에 입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많은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만 다 포상받지를 못한 이념적인 문제로 이런 우리 집안의 특징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유명한 그 창랑 장택상 그 부친이신 장성원 이런 분이 이제 친일파로 몰리면서 워낙 이제 부자였으니까 몰리면서 내 집안에 이제 여부전 평가 좀 복잡한 이런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식민지 근대화에 앞장섰다고 봅니다. 독립운동에도 많이 활동한 분이 많고 이런 우리 집안의 특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기 우리는 남명학과이고 관계도 아주 자랑스럽죠. 남명학에 영향을 끼친 제일 북단이 여기입니다. 곽재우 장군이 여기까지 와서 임난 때 전쟁을 했어요. 여기에 산성이 있는데 거기 우리는 어릴 때 장군이라고 하면 곽재우 장군만 있는 줄 알았어요. 마음도.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있는 줄 알았을 정도니까. 그만큼 우리는 저 남쪽, 경남 쪽을 학문하고
관련이 있고 뭐 저희 집안도 보면 갑자기 저희 집안 이야기해도 내암 정인홍의 그 종손녀 되시는 분도 우리 할머니가 계시고 내암 집안하고 정인홍도 이야기하면 되죠. 진주분들은 정인홍 잘 알죠? 네, 그렇긴 한데 아마 저희 기사에는 그건 아닌데 장재현 선생님 얘기만 이제 배경이 네. 그런 거죠. 네. 배경. 네. 이거는 기사할 필요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학문이 이제 절충적인 학문이고 또 신학문을 빨리 받아들였다. 그게 이제 위암에게도 작용했다. 사람이 없어요. 보영씨 우리 커피 한 잔씩 먹자. 알겠습니다. 그까지 먹고 이제 그러고 사진만 한 끝을 찍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말고 아, 이쪽 기사 나가고 난 뒤에 올리자.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되잖아. 알겠습니다. 다음 주쯤에 나갈 네, 그럼 그 뒤에 예. 올리죠. 네. 그 뒤로 올리면 되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까지도 그 뒤에 또 강의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이거부터? 예. 아, 저희가 질문을 제가 일단 준비한 예, 질문까지 그거부터 있거든요. 합시다. 그 중에서 일단은 저희 이 친구가 제일 먼저 물어봐달라고 한 질문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오후에 영남대 도서관에 갈 건데요. 손자분께서 소장하고 계시던 책들을 이제 기증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혹시 그게 한 15년 정도 전이라고 들었는데 예. 관련돼서 조금 뭐 아시는 일화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재수 씨가 그렇게 장재수 씨가 제일 잘 알죠. 아, 기증을 했다는 거? 예, 15년 2008년도에 매일신문이랑 이렇게 뭐 한겨레랑 이런 데 나와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장재수 선생이 가더라고 그 경산으로 갈 거다, 영남대로 갈 거다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아마 장재수 선생한테 묻는 것이 제일 정확하게 이제 알겠습니다. 저희도 초대 주필로 계셨으니까 예. 김나일보 영인본이랑 황성신문 사장으로 계실 아. 그런 영인본이랑 어. 이제 그 학자로 공부 좀 하셨던 그 손때 묻은 책들이 한 700여 권 정도가 그 기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장재수 씨 있는 그 유족들이 그냥 전부 다 책을 보관하고 있던 거 전부 다 이제 기증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 아, 그 얘기는 저도 미처 못 들었어요. 아, 모르셨어요? 저희도 몰라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 인터뷰 주체가 이제 김종규 선생님이시니까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제일 먼저 1953년생입니다. 53년생 그럼 나이는 제가 계산할게요. 많이 지나셨으니까 지금 70, 이제 윤석열이 한살 졸아줘서 이렇게 78살입니다. 70인가? 70 되겠다. 70세. 예. 53이 70이네. 청년이네. 그러면 이제 여헌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지만 이 여헌 기념관에 대해서도 짧게만 조금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헌 기념관 그 조선 화장실 좀 갔다. 대유학자 여헌 선생님의 그 업적을 그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네. 우리 그 민중에서 만든 네. 시설, 오. 공적 시설이 아닙니다. 물론 그 어마어마한데 여기 규모가 오, 어마어마하지 않은 게. 몇 년도에 건립된 겁니까? 2009년? 2009년도에 했다. 그러면 김종규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아, 2013년. 2013년 김성길 선생님께서 여기 이제 강좌를 여러 개 개설하고 있는데 네. 그 가운데 하나 이 지역의 독립운동사에 대한 강좌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강사라고 해야 되니까 제가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연구사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강사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직함을 부를 때 여기 강사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연구원님이라고 저희가 여기 뭐 특별한 연구원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여기 소속된 거는 아니시네요. 여기에 출강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셔면 제가 여쭤봐야 되겠지만 원래 뭐 사업자라든가 어떤 일을 향토사가 향토사학자 지방분권운동 오래 여기 했어요. 지방분권운동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 또 연학당 학장으로 뭐 이렇게 계신데요. 끔찍한 느낌이 보니까. 학장. 그렇게도 뭐 불리기도 하고 예, 저는 뭐 이렇게 특별한 뭐 월급 주고 하는 데가 아니니까 네. (2013년에) 여기를 건립했으면 10년 됐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 1층이고 위에 2층 2층에도 또 뭐 강의실도 있고 또 전시실도 있고. 일단 보시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부산에 가면 매일 우리 집 안으로서 그 대천공원에 민주공원이라는데 그분 우리 동상이 소의 장근상 네. 그분도 이제 맹여기 출신이고 그분이 이제 그 유라시아 대륙 건너서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셨거든요. 네. 가실 때 위암을 만나서 그 선교사 게일이죠. 게일을 만나서 영어를 배우고 그래서 미국으로 갔다나 배로 간 게 아니고 기차로. 배도 갔겠죠. 대서양은 배로 갔고 그 이제 저기 시베리아 철도로 네. 이제 건너가. 저희가 일단은 저도 제가 직접 섭외를 한 건 아니고 저희도 추천을 받았는데 선생님을 추천받은 경로가 장지현 선생님 손주분께서 추천을 해주신 거잖아요. 인연이 깊으신 것 같은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구미 출신이니까 우리 장지현 선생님이 물론 상주에서 태어나고 마산에서 만년을 보냈지만 사실은 구미에서 30여 년을 사셨거든요. 1877년 구미로 와서 여기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사귀고 또 동양의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그렇게 30여 년을 사시다가 이제 시일야 방성대국을 쓰시고 난 뒤에 1906년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아이들 셋을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에 유학을 시키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둘째 아들 제철은 1907년도에 상해 대동학원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은 계속해서 이제 대한자강회 활동 또는 근대식 학교 설립운동, 뭐 예를 들면 평양 일신학교 교당. 잠시만요. 제가 역사에 아주 밝은 편이 아니라서 제가 혹시 이 단어를 제대로 못 그러면 또 저하고 또 수정하면 됩니다. 이 녹음을 해주고 제대로 된 표현이 맞는가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대한자강회 활동을 하시고 대한자강회 그 다음에 대한협회 활동까지 하시고 이제 1908년도에 이제 브라디보스토크에 해조신문을 창간하러 가십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러시아에 뭐 이렇게 방해도 있고 이래서 결국 오래 버티지를 못하시고 1908년도에 이제 중국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고 또 유학하고 있는 둘째 아들도 만날 겸해서 이제 가셨다가 남경에서 큰 뭐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 정도 이제 일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년 이후의 거는 또 앞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언제든지 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듣기로는 여기 여헌기념관에도 강의를 오시고 또 이외에도 장지현 선생님 관련해서 강의를 많이 다니신다고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전해 들은 게 맞나요? 맞다면 어떤 이야기를 주로 이제 이런 강단을 하시는지 조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장지현 선생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이시고 또 특히 방송신문은 초기부터 들어가서 주필 겸 사장을 역임하셨고 시일야 방송대국을 쓰신 이후에 피로를 당하시고 또 경남에 있는 분들의 초청을 받아서 경남일보를 창간하는 주역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경남일보는 대한민국 최초의 그 지역신문이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한국 언론학 또는 신문계통에서는 위암 선생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분은
일찍이 건대를 받아들이신 건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들과 또 완고하게 선택을 잘못하고 있는 이 선비들을 향해서 빨리 건대를 수용하자는 입장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구체적인 활동이 저는 이제 건대식 학교 설립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상업을 일으키고 농업을 개량화시키고 상업을 일으키고 공업으로 가야 된다. 이 부분을 아마 당대의 지식인 중에서 가장 폭넓게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강의에 하시는 거죠. 당대 계몽주의자로서도 단순히 일본에만 치우치지 않고 사실은 전 세계의 아주 폭넓게 조선의 계몽을 추진했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경남 소식이고 경남일보에도 그런 소식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동향 그리고 일본의 동향에 대해서는 비록 지방신문이긴 하지만 아주 굵직굵직한 일에 대해서는 꼭 그 외보라는 난을 통해서 중국의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경남일보를 창간을 칠 때가 이제 1909년, 10년, 11년, 결국 13년까지 갔었으니까, 갔으니까, 그 가운데는 신해혁명 이야기도 그 경남일보의 그 외본안에 실리거든요. 또 어떤 거에 대한 이야기가 신해혁명. 신해혁명. 1911년 이제 손문이 일으킨 중국에서의 그 말하자면 건대로 가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경남일보에 실린다는 것은 이 신문을 읽는 경남 사람들이 그런 소식을 듣는 거죠.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그 대한제국은 또는 조선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황성신문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외보가 실리거든요. 여성 참정권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통선거에 대한 이런 전 세계의 동향, 또 뭐 사회주의 정강들의 동향까지 외보로 가끔 실립니다. 이제 그런 거로 봐서는 선생님은 우리가 이제 비록 이게 이제 이 동아시아에 살지만은 세계의 여러 변화들을 보면서 앞으로 나갈 진로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 점에서 대단한 선각자이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양평화론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동양평화론은 안중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제 유일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장지현 선생하고 이제 곧 그 황성신문의 뒤를 이은 박은식 선생이 계속해서 이제 동양평화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장지현 선생님하고 또 어떤 분이요? 그 이제 임시정부 2대 대통령 박은식. 임시정부 2대 대통령? 박은식 선생. 두 분이 이제 이어서 이제 위암 선생님 다음에 이제 죽기를 맞은 분이 이제 박은식 선생인데, 이 이제 동양평화론의 이제 그 요지는 일본을 중심으로, 일본이 어쨌든 동아시아에서는 제일 먼저 건대화했고, 더구나 서양을 거의 따라잡은 수준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일본을 중심으로 이제 한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서 동양이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고, 이 동양 평화가 보장돼야만이 세계 평화가 보장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일관하셨고, 더구나 그 시절에는 이제 중국이 그야말로 그 서양의 말하자면 강대국들에 의해서 갈갈이 찢기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세계가. 서양이 힘이 있고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동양을 이렇게 함부로 달아서는 안 된다. 그러려고 하면 한중일이 힘을 합쳐서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선생님의 일관된 그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인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지가 않았죠. 한중일이 공동으로 번영해야 되는데 일본하고 완전히 각을 세워버리면 이게 뭐 기본 존재가 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점에서 이제 예를 들면
안중근 선생님은 일본이 동양 평화를 배신했기 때문에 이 동양 평화의 적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하얼빈에서 저격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위암 선생님은 끝까지 이걸 포기를 못 하신 거죠. 비록 그러하사 하더라도 우리는 한중일 힘을 좀 합쳐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신 겁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들려주시는 얘기 중에 장지현 선생님께서 예전에 이제 저희 경남일보의 외부를 통해서 세계적인 흘러가는 소식을 전해준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또 이제 저희 신문 창간 기념일 이 기사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연 다니시는 내용 중에 장지현 선생님과 저희 경남일보와 일화를 좀 더 뭐 다루시는 내용들이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처음에는 그 당시 이제 경남지사가 황철이라는 분이었어요. 황철. 철. 네. 황철이라는 분이었는데. 경남지사요. 경남도지사도. 그래 경남지사였고 뭐 그 전에도 이제 아까 그 장 시장이 말했다시피 그 마산 인근에는 인농장시들도 많고 또 그 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찍부터 이제 그 당시 선비들의 어떤 동향이라 하는 그런 겁니다. 이제 학파의 흐름에 따라서 경남에도 많은 그 이제 그 남명 선생 따르는 사람들이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경남 선비들하고 교류를 일찍부터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차에 경남지사가 이제 이 황성신문을 참 이거 지방신문을 만들겠다 하면 내려오시오 하니까 내려갔는데 가니까 뭐 위암이 왔다고 그러니까 뭐 경남에 있는 유력 인사들이 다 모여드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강위수입니다. 위수. 잠시만요. 제가 이름 한번 적을게요. 위아래할 때 위. 삼수변에 이거 한글로 적으면 위아래할 때 위. 위나라의 위 맞습니다. 위나라의 위. 물수할 때 수. 한글로 적을 때. 생존전이 있습니다. 그분은 워낙 유명해서 생존전까지 있습니다. 있고. 위암이 왔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광위위수 선생님. 이제 광위수는 돈이 뭐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400억 정도에 되는 대단한 부자였고 일찍 그 건대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친일로 기울어 가지고 논문 몇 편이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친일로 기울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논문이 몇 편 나왔죠. 논문이 관련 논문이 몇 편 나왔는데 뭐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써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이 장 선생이 이제 내려와서 지방신문을 하신다 그러니 내가 주주가 되겠습니다. 주주로 참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진주에 있는 이제 말하자면 뜻 있는 젊은 지식인들이 이제 기자로 참여를 하게 되죠. 그 중에 또 이제 한 분이 이제 추범 권도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추범? 호가 추범입니다. 가을추. 배범. 추범인데. 추범 권도용. 권도용. 이분이 이제 위암 선생이 이제 주필에서 밀려난 뒤에 이제 다음 주필을 맡은 분입니다. 다음 주필을 맡은 분인데 이제 이분은 처음에는 이제 위암 선생이 이제 집안 일 때문에 이제 진주에 오셨다가 왔는 김에 이제 위암 선생 안 만나고 받아 이러는데 두 사람이 막 너무 마음이 통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 상당 기간을 같이 이제 유하다가 그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를 50편 찍어 옵니다. 잠깐만요. 권도용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이제 위암 선생이 진양자병이라는 시를 또 12편을 짓습니다. 잠시만요. 시 이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주가 옛날 진양이라고 하거든요. 진양잡영입니다. 진양갑영. 잡. 잡영. 혼잡하다 잡영. 연이요. 영. 백지영 제 이름처럼 영. 진양자병인데 이라고 12편의 시를 쓰셨다.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촉성로라든가 진주성이라든가 진주 지역에 이제 말하면 유적에 대해서 읊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이 이제 너무 의기투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위암이 주필 자리에 그 매천 황원에 절명실을 싣고 이제 주필 자리에서 밀려나고 난 뒤에 이제 주범을 주필로 이제 이렇게 주필 자리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두 분이 아마 강위수와 제정을 된 강위수 네. 그리고 이제 주필을 이어받은 위암 선생 그다음에 권도용 이 세 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학자라고 좀 전에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장정 선생님에 대한 연구는 얼마 정도 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조금 이렇게 제가 몰두하셨나요? 장전 선생님만 본 게 한 10여 년은 봤다고 봐야 돼요. 최근 10여 년. 네. 네, 최근 10여 년. 10여 년. 하여튼 10년은 넘었습니다. 아, 하여튼 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제 근대사에 관련해서는 한 20년 정도 했고 거기에 이제 이 양반 때문인데 그건 나중에 이제 이야기 드릴게요. 네.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해왔죠. 근데 근대사 연구만 한 20년 정도 하시다가 10년 이상을 장재원 선생님께만 몰두하셨는데 그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그래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사실은 그 친일 논란이 나면서 친일론이 제기된 이후에 네. 그게 이제 2000년부터 아닙니까? 네. 제가 이제 근대사 그것도 이제 제가 뭐 역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네. 나는 국민만 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사곡인데. 네. 그 사곡이 네, 지명인가요? 네. 네. 마을 이름이 사곡입니다. 바로 옆에 상모동이거든요. 네. 이제 위암 선생은 마지막 만년을 상모동에서 사시다가 가셨어요. 네. 그런데 바로 이웃 마을에 또 그다음에 또 이제 또 한 분이 있잖아요. 네. 그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분이 이제 왕산허위 선생인데 왕산허위 선생은 임원동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그 나이 차이가 9살밖에 안 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암 선생은 또 두 번째 선생님이 누군가면 그 왕산허위 선생의 제일 큰 형, 네. 왕산허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일찍이 이제 두 사람은 아주 그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러고 이제 예를 들면 두 분이 건대를 받아서 드리게 된 과정도 네. 이제 왕산이 경기도에 있는 그분도 내가 좀 5분 기사이 강해위라는 분인데요. 바다 해자에 위아래 할 때 위. 해위 강흥수입니다. 흥수. 해위 강흥수인데 잠깐만요. 호가 해위고. 아, 해위 네. 강흥수. 네. 잠깐만요. 그래 이제 그분이 뭐 하시는? 제가 감기라서 죄송합니다. 네.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나요? 이제 두 사람보다 빨리 개화를 받았어요. 근대적 지식인입니다. 이 사람이 지식인인데 장지현 선생님하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분. 왕산허위. 왕산허위. 예. 네. 그래 이제 왕산허위 선생이 이제 경기도에 딸을 출가를 시켰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에 들락날락 거리다 보니 이제 이 해위 강흥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 중국은 자꾸 이제 어려워지고 일본은 자꾸 일어난다. 그리고 대한제국은 빨리 건대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다른 나라 소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분이고 일찍이 이분은 이미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한성사범학교 교사로 이제 관직 생활을 은퇴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1890년 이제 장지현 선생이 이제 불러가는 거예요. 오면에 가거든. 해위 강수를 한번 만나봐라. 해위 강수를 내가 만나보니까 대단한 인물이다. 이 대단한 생각인데 내각을 맡은 만한 인물이다. 내가 볼 땐 그렇다. 그러니까 동생이 오번에 가서 그 해위 강수를 만나게 되면 대단한 성과가 있을 거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위암이 말씀을 하시니까 참 왕산이 그렇게까지 권고를 하니까 이제 가서 이제 해위를 만나죠. 네. 그래서 이제 1890년부터 위암이 이 근대적 지식인을 만나도 사실은 4년간 갈등하는 거예요. 자기는 500년 성장의 전통 속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걸 버리려고 그러니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1894년 위암 선생이 이제 그 해에 말은 복시에 합격하는 날이었습니다. 합격하는 날이었어요. 마지막
대한제국 마지막 그러면 과거 시험이 그 해에 끝났어요. 끝났는데 거기서 이제 길이 막혀가지고 청일전이기 때문에 길이 막혀가지고 이제 해외하고 한 몇 달을 같이 이제 유학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거 이 대한민국 이대로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근대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구미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왕산 선생이 또 서울 올라오니까 황성신문을 통해서 그래 이제 결국은 이제 왕산 선생도 1902년 전후 해가지고 건대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미를 각성시킨 두 참 뛰어난 인물이 해위 강릉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건대를 수용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건대 수용의 길로 가게 되는 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로서.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정리를 해보자면 구미에 대한 지역사에 대해서 집중을 하셨는데 그거를 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미의 근대를 수용하게 만든 장재현 선생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장재현 선생님께 빠진 지가 10년 정도 됐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첨부를 하자면 그 이제 친일 논쟁 때문입니다. 네. 뛰어난 인물에 대해서 그러고 많은 사람이 독립운동가로 굳게 믿고 있는 위암 선생이 더구나 또 내가 사랑하고 이 구미 출신의 뛰어난 선각자가 하루아침에 이게 독립운동가에서 친일파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걸 보면서 저도 그러면 이제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변천의 역사를 가지게 된 가 싶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위안문고를 제가 한 5번 읽었습니다. 한자로 된 위안문고인데. 위안문고. 이제 호가 위암이니까 위안문고, 이제 위암 선생의 총저장이 위안문고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경남일보에 올렸던 아까 얘기했던 진주 자변 같은 시가 위안문고 속에 다 있습니다. 그 위안문고라는 게 위암 선생님께서 쓰셨던 그렇죠. 위암 선생의 책을 총책이 위안문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에 저자 구미에서의 활동, 그 다음에 이제 경남일보에서 활동,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제 찾다 보니까 경남일보까지 이제 보게 된 거죠. 원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기사가 뜨는 거 보고 이제 경남일보 찾아보기 찾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남일보도 제가 거의 한 200개 기사 정도는 제가 직접 검색해서 봤어요. 봤는데, 위암이 경남 가서 이런 신문을 만드셨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제 뛰어난 인물이 이제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려고 하면 사회적 공론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뭐 일각에서 밝혀나는 그 시와 수필 몇 편에 대해서 저는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방대한 글을 쓰신 분인데, 해석이 구구한 시와 수필 몇 편을 가지고 이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친일파까지는 아니고 친일 부역자로 되어가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사회적 공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더더욱 국문과 출신이니까 그런 그 한문투의 연구소 그분들은 그 한문투 같은 걸 그 애매한 시력한 중의적이잖아 의미가. 그걸 이제 고지god대로 이제 뭐 편한 대로 해석하고 그런 오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위암 선생은 뛰어난 선비입니다. 뛰어난 선비고 그 다음에 20대에 이미 문명을 떨쳐가지고 제가 여기 이어도 나왔지만 수많은 글을 대필했습니다. 더구나 왕실에 가는 글도 몇 편 쓸 정도로 20대에 이미 문명을 tou친 분이고 평생을 글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 황성신문 주필, 경남일보 주필, 매일신보 이 세 개의 언론을 거치면서 평생 말과 글로 사신 분인데
이분이 말과 글을 쓰시면서 뒷날을 생각 안 하고 글을 쓰시지 않습니다. 뛰어난 선비들은. 그런 점에서도 위암 선생에 대해서는 이 뛰어난 분이 그 짧은 글 속에 나온 표현 몇 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암 선생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사회적 공론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게 되었죠. 한문초의 글은 우리말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고사 인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 시를 쓰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총독 곧 통감이 왔다 뭐 그런 글을 썼다고 해서 그 글 속에 숨어 있는 내용들을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제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아주 이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이제 아주 적대적으로 봤지만은 대부분의 평범한 어떤 말하자면 관료들이라든가 지식인들은 그렇게 격렬한 감정을 가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보면 이토 히로부미가 왔을 때도 많은 헌신을 바치거든요. 선비들이. 네. 전혀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 말하자면 외교 테이블입니다. 이게 외국에 유명한 인사가 왔는데 외교 테이블 왔는데 거기에 헌신을 갖다 받으면서 아주 격렬한 의도로 이 사람 비판하는 글을 옮기는 것은 결례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보통 우리 뭐 말하자면 일본 현명한 한 명 만나거나 일본 병초를 하나 만나는 거하고 외교 테이블에서 만나서 시를 주고받고 단어를 주고받을 때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그게 또 예의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개념, 지금 현재는 완전히 이제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때로는 대단히 분노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말하자면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리가 150년 전에 우리의 상태로 가봅시다. 대단히 예의가 존중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외국에서 온 그 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격렬하게 이렇게 언어를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또 예를 들면 김가진 선생 같은 분이 이렇게 쓰는 글도 보면 상대방이 읽어도 아, 이 사람이 나를 약간 비판하는구나 정도의 완곡한 표현이지 직설적인 논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그 한자, 한두자, 글자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을 까는 거예요. 고사 인용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걸 가지고 하는 거고. 관련 소송 네. 있잖아요. 네. 예전에 진행됐던 승소했던 거 그것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런 이제 1심에서는 아마 어느 단체가 이겼을 것 같습니다. 네. 1심 가지고 이제 2심에서는 이제 유족 측에서 이겼고 네. 마지막 결론은 이제 아마 패소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결론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1심, 2심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이 말은 재판 결과를 두고 보더라도 사실은 위암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쉽게 내리기가 어렵다 하는 게 이제 좀 확인되는 거고요. 또 실제로 아직도 위암 선생 기념사업회도 있고 아직도 위암 선생 언론사원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저는 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한쪽에서의 이제 비판이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상 받는 사람도 한쪽 편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위암 선생이라 하는 이 참 뭐 친일 논란은 뭐 역보로 내두더라도 뛰어난 언론이라 하는 것까지도 이거 잠재운다 하고 이건 또 저는 뭐 도저히 또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학문도 그렇고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좀 더 좀 폭넓어져야 되겠다. 그 한쪽 부분에 뭐 예를 들면 뭐 독립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그 다음 문제의 영역이고 이분이 언론인으로서 어떤 업적을 진행했는가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평가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2년 전이 그 서거 100주년이었잖아요. 네.
서대 백주년에도 아무런 행사가 없더라고. 네. 그럼 이제 저도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그냥 지역에서 역사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뭐 영원차 목소리 높인다고 될 일은 아니고, 비록 늦었지만은 지금 102주년이니까 뭐 내년에 103주년이라도 우리가 좀 그때는 뭐 코로나 핑계로 네, 뭐 참 코로나 핑계도 있었습니다. 아무 행사 없었으니까. 그래서 해야 된다. 그렇게 된 거죠. 저희가 약속을 잡은 지 며칠 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 다른 매체에서 올 수도 있었겠죠.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부산일보에서도 올 수도 있었을 거고, 또 경북일보에서도 올 수도 있었지만 경남일보랑 인터뷰를 하시잖아요. 네. 경남일보가 인터뷰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하신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이걸 뭐 이제 뭐 하여튼 알아서 다 해서 하는데 제 고향이 경남 창원군 대산면입니다. 아, 네. 예, 대산면 일동인데 이제 원적이죠. 원적인데 어른이 이제 거기서 사시다가 또 이제 어른의 연고에 따라서 제가 구매해서 이제 어릴 때부터 나고 자랐습니다. 경남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위암 선생이 이제 말년에 이제 응가로 가셨어요. 사실은 신문도 내고 싶고, 왜 그러면 위암 선생 문제 보면 이거는 알아서 편집해서 술 마시기 좋은 곳이다. 술 마시기 좋은 곳이고 참 경치 좋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진주 마산으로 가신 겁니다. 마산 옛날까지만 해도 좋은 술이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는. 그러고 이제 사실은 진주에서는 대단히 큰 일을 했잖아요. 그 촉성로에서 난정계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거요? 난정 그 경남에 있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여성들도 여러 참석했습니다. 그 난정계는. 난자는 난초난? 난초난자의 정자. 난정계. 난정계라 하는 라는 거를 위암께서 운영하셨던 거예요? 회를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네. 촉성로에서 문화행사를 상한 문화행사를 가집니다. 난정계 기념회를 가지는데 네. 그 당시에 당대의 화가, 시인, 네. 묵객, 그 다음에 뭐 이런 지식인들이 거기에 자기 작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암 여기 연보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이거 촉성루가 생긴 이래 최대의 행사였다. 뭐 저는 보면 이제 뭐 하여튼 뭐 화가들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당시의 화가들은 다 왔습니다. 화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남일보를 창간하러 가실 때 거기서 뭘 했냐면 대한협회 연설회를 했어요. 촉성루에서 그것도. 대한협회 연설회를. 그 당시에 말하면 대한협회는 당대의 지식인들이 거의 지방 지식인들까지 참여한 아마 자기들은 정당이라고 생각했던 거, 대한협회를.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 준정당에 가까운 조직입니다. 말하자면 김가진 뭐 이런 뛰어난 그 이제 그 윤치호 뭐 이런 말하자면 그 여병헌 씨 같은 사람은 저 누굽니까 그 여운형의 그 직계 선조 같은 이런 후대까지 이어지는 뛰어난 인물들이 대한협회에는 다 망라되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협회는 인동에도 지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선산에도 지회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야말로 근대적 지식인들의 모임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경남일보 창간을 준비하러 가시면서 그 촉성루에서 대한협회 연설회를 가지죠. 그런 정도로 위암 선생은 말하면 전국을 깨우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전국을. 서울만 깨우쳐서 안 된다. 지방도 깨우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늘 그 분주히 지방과 전국으로 가면서 근대식 학교 설립의 중요성, 그리고 상공업의 중요성, 농업 개량의 중요성을 늘 말씀하셨죠. 그 내용도 그럴 겁니다. 많은 내용들이 이 경남이 이렇게 그 말하자면 학교를 설립하고 우리 애들 교육시키고 농업을 개량하고 상공업으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 안 된다. 이 얘기를 아마 경남일보에서도 사설을 통해서나 그 뭐 기사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했습니다. 뭐 그렇게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마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이게.
그러고 참 직접 신문사에서 양학교를 열었잖아요. 네. 그 기자들이 그 양학 선생님을 맡았고 그 이제 위암 선생도 주필에서 밀려나고 난 뒤에는 한문하고 지리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그 기자들이 어떤 의식을 가졌는가 알 수 있죠. 지리하고 역사를 가르치셨다고요? 네. 한문, 지리, 역사. 이제 왜 그러냐면 지리는 이제 이분이 이제 다산 선생이 쓰신 그 아방 강력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강력에 대한 연구죠. 그거를 이제 위암 선생이 대한 강력고로 정보를 했습니다. 해서 그 책을 출간하셨는데 아마 그 이제 다산 선생은 이제 우리 잘 아는 정약용 선생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직접 정약용 선생의 현손 그 정영주라는 사람을 만나서 아방 강력고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자기 해설을 붙여가지고 정보 발간하셨죠. 그래서 아마 더구나 이제 위암 선생 그 아방 강력고에서 이제 그렇게 대한 강력고에서 위암이 중시하는 건 만주입니다. 만주 이거 우리 옛날 강력이었다. 그리고 이 만주에서 우리는 말하자면 저 한족들하고 중원의 패권을 땄었는데 그게 이제 고구려의 역사고 말하자면 그런 역사다 이런 얘기를 위암 선생은 늘 강조하셨죠. 그 위암의 전설 다 모은 게 여유당 전서거든요. 네. 전서를 만드는데 돈을 댄 게 우리 장가들. 그것도 위암이 아니고 그렇다. 위암이 아니고 다산. 말을 그래요. 그럼. 오, 그거 참 대단하네. 그러면 이제 네. 그 위암 선생이 왜 이렇게 건대를 일찍 수용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네. 이제 위암의 학통이 위암 선생의 학통이 이제 성호 이익 선생,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남 안정복, 네. 이제 이렇게 그 성호 선생의 4대 제자가 성제허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성제허전이 이제 1864년에 고종이 즉위해냅니다. 1864년이 갑단년인데 그해 김해부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가서 제자가 된 분이 아까 얘기했던 왕산허위 선생의 형님이신 방산허운인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제일 그 말하는 성제허전의 제일 1등 제자인데 그분이 바로 직계 제자가 말하자면 그 위암 선생입니다. 위암 장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호 이익의 학통을 정통으로 이어받았고 네. 두 번째로 이제 관심을 쏟은 것이 이제 다산 선생님이죠. 다산 정약용의 학문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다산 선생의 작품 중에 험음신서하고 목민심서 이거를 이제 출간을 하고 인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아방강력고를 이제 정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위암의 학문은 근대를 수용하기 전에 이미 실학에 단단한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거죠. 성호 이익 선생님의 학통과 다산의 학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실학자로서 더구나 이제 제가 오늘 한두 군데는 사진을 찍으러 가는데 옷에는 부산에서 배가 올라오면요 소금배가 올라오죠. 소금배가 올라오면 거기에 이제 옷에 나루에 와서 소금을 탁 이제 말하자면 나눠주고 그 다음에 건어물, 네. 경남의 건어물하고 소금을 이제 나눠주는 땅이에요. 그 다음에 1894년 5년부터는 뭐가 들어오냐면 개항된 부산항에서 들어온 신식 문물이 들어오는데 낙동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하자면 문명이 교통되는 아주 그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래 일찍부터 이제 이분은 세상 들어가는 변화를 보신 거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해위 강릉수를 만나서 건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방향을 잡는 거죠. 사진을 건물 근처에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 한 2km 정도 됩니다. 2km 정도. 저희가 가야 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한 두 군데. 두 군데를 가야 됩니까? 두 군데 가는데 거기에는 500m 거리밖에 안 되고 네, 저희가 바로 그러면 경산 가는 쪽입니다.
오후에 또 다른 일정 예, 있어서 사진을 그냥 지금 빨리 찍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혹시 저희가 지금 배터리 이야기 저는 준비한 질문을 다 드렸는데 그러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진을 찍으러 가시죠. 사진 찍으러 가서 거기서 네. 장성현도 같이 가세요, 그만. 오늘 가가지고 그 오태하고 그 왕상 기념관 가서 가니까.